예, 이 코로나19 사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 그리고 지난 주말에 큰 화제가 됐던 것은 광주 공동체가 대구의 환자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누가 잘못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분노도 하면서 추적도 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마음을 모으는 그런 또 연대와 미담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 603명이었던 코로나 환자가 7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 걱정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신경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주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영어로 오늘 그것도 화제가 됐죠. 소셜 디스턴싱.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디스턴스가 거리니까 거리 두기를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호소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좀 철저히 지키도록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현재 상황 맥락을 짚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 뉴스톱 강양구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 기자님 일출에 한 번 이상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명을 쉽고 믿음직스럽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구 확진 환자 중에 73%가 신천지 이제 성도들, 그분들은 이제 성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만희 총장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뭐 잘못은 했다고 하지만 알맹이는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중국 우한을 갔다 온 신천지 성도가 있었다고 하니 거기서 혹시 슈퍼 확진자가 나온 거 아니냐, 슈퍼 감염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든지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천지 대량 감염 사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우한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중요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고리를 지금 우리 역학당국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 우한에서 연결이 된 어떤 교인들이 있을 테고, 그 교인들이 2월의 어느 시점에 이 신천지 교회,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다량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텐데, 그 고리를 지금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국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이 있다는 것 같다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언제 중국 우한에서 다녀와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만희 총회장이 아예 그런 부분을 솔직히 다 우리가 먼저 조사해봤더니 뭐 1월 달에 몇 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으면 좋대.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사과의 진정성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갔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면피용 사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력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공항에서는 무증상이었다가 이틀 뒤 확진을 받은 중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좀 무증상일 때도 전파할 수 있는 전염력이 좀 강한 이런 질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그 대목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많은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에 가깝거나 혹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도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양성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증상이 거의 없거나 혹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길에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미열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코나 목에 다량의 바이러스가 증식되어 있어서 타인을 전파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연구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예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몸속에 바이러스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전파의 주된 경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침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밖으로 배출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설사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족처럼 아주 밀접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전파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서 몸에 있는데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유행의 주된 경로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감을 가질 예.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슨 미스테리한 감염 때문에 네.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1분 있었는데 감염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더 불안한 건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밀착된 실내에서의 맞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 내에서 이제 감염된 거로 보이니까 제가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 또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좀 더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전파력만 놓고 보면은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보다는 예, 그러니까 조금.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이 전파력 때문에. 네, 신종플루보다는 조금 낮고, 그리고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본에서 확진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확진자들의 4분의 3 정도는 추가 전파가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폐쇄 환경에서는 한 명이 12명까지도 감염을 시킨다. 약간 우리 대남병원 케이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이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의 임상 결과랑도 통하는 게 있는 게 중국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딱 이런 경우 한 60% 정도는 가족 간 전파. 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병원 간 전파. 그것도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사무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든 일본 국민이든 일상생활 흔히들 하는 정도로는 전파가 안 됐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밀집된 실내. 네, 우리 밀집된 지금 실내. 신천지 교회 지금 예배 방식이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인 의자도 거죠. 없이 이렇게 딱딱딱 붙잡고 소리 지르고 그러셨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딱 이제 예를 잘 드셨는데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른 채 콜록콜록 이런 식으로 장기침 소리를 하거나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네,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뭐 만세, 만세. 만세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호흡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런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다량 그 실내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밀폐되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증가하는 만큼 이 지역사회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 등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저희 TV 민생연구소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을 확인을 하고요. 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못한다면 저희가 자체 방역 소독을 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난간 손잡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그다음에 그 발매기나 판매기의 겉에 하고 있고요. 바닥 그 분무 소독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가방이에요.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애기들은 우리나라가 적듯이 저희가 신중하게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손분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서 아마 저희가 통계를 내면 한 5번 정도는 하지 싶습니다. 지하철이 뚫리면 전체가 뚫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독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강장에 휴지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휴지통에 사실은 어떤 손님이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지, 버려진 마스크나 이런 거는 손을 사용하지 말고 집게를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마다 교대로 이제 오전 근무가 있고 오후 근무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오전하고 오후 나눠서 이제 아무래도 힘들죠 저희들이야. 땀도 나고 또 뭐 그 소통 방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또 일반 요리들이 해야 될 미아의 원인이니까 뭐 청소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같이 하려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죠. 요새 너무 그야말로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고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마스크 같은 것도 일회용이니까 이렇게 버리실 때도 좀 잘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쓰레기 휴지통에다 그냥 막 버리시고 그런 부분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 같은 사람 보면 고생했다고 격려도 한마디 해줬으면 저희들이 더 신나서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네, VCR에서 이 방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근데 기자님, 저는 외출하고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게 손 씻고 그다음에 옷을 후딱 갈아입거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묻은 옷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어떤가요? 그 옷을 갈아입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요. 네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옷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뭐 최대 2-3시간 정도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묻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항상 손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네. 휴대전화. 휴대전화. 네, 오히려 휴대전화가 취약한 곳입니다. 그렇구나. 휴대전화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묻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백날 마스크 써봐야 손으로 마스크 이렇게 만져갖고 코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 마스크 관련해서 아무튼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강 기자님. 일단은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고요. 네. 오늘 이해찬 대표의 또 주장은 논란 또는 화제가 됐는데 일주일에 2개 정도로 쓰니까 괜찮다. 집에서는 안 쓰고 자기는 3일 동안 조심히 쓴다. 네. 요 주장 2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가 항상 중요해요. 예. 손 씻기가 항상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계속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강조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건강한 사람의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경우는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갈 때 그리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 공간에서는 굳이 본인이 증상이 없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청결 상태를 확인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뭐 한 번, 2번 정도 더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혹시 있을 침방울이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봄이라서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 좀 이제 사그라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는 전파 자체를 차단을 해야 사그라지지 계속해서 전파를 하면 날씨에 상관없이 유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유행을 시작해서 7, 8, 9, 10월, 11월에 가장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뭐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습도나 온도에 약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파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은 봄이 와도 계속해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네. 한 2주간 집중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던데 네. 저희도 오늘 강 기자님 마지막 제안 철저히 한번 지키려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는 채널 TBS 봤어 이곳에 가득해 여러 가지 정보 민생과 함께 살아가 주제는 심도 있게 따지지 팩체크 현장 취재를 위한 목소리 지방 곳곳 퍼지지 단 하나면 되지 나는 딱 하나면 되지 본격 시민 편파 방송 TV 민생연구소.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뭐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이런 걸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거나 또 접촉이 많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참 이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종현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예전에는 노동 전문 사무실 계셨는데 요즘 예. 개업하셨어요? 예, 지금도 노동 전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곽현 MC가 말한 이분들 저도 저번에 대리운전 이용해 보니까 기사님은 마스크를 딱 쓰고 긴장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술을 드신 손님들은 좀 마음이 풀어지고 둘이서 막 떠들기까지 하니까 그렇죠. 앞에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동을 하면서 고객을 아주 가까이 만나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서비스업에서 걱정이 많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업이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제 택배 기사분들, 라이더분들,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일을 하면서도 실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이제 자영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제공하고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제공받는 어떤 보호라든지 네. 또는 재택에서 하는 뭐 이렇게 자가 서비스 이런 게 안 되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면을 계속 해야 된다는 고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종 변호사님 잠깐 설명해 줬네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분들과 더불어 또 한편은 대중교통에서 많은 손님들 만나는 택시사님이나 버스기사님들 특히 운송에 종사하신 분들 걱정이 스스로도 엄청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 어떤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방송 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택배요. 저희 버스가 다니는 데는 뭐 확진자가 있는 곳이 많으니까 기사분이 한 분이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되면 승객분들한테까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뭐 손을 씻고 뭐 계속적으로 마스크 잔해에서도 착용하게 하고 회사 식당 내에서도 뭐 같이 앉는 것보다는 자꾸 떨어져서 앉게끔 하고 이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출근 시간에는 한 기존보다 한 20%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탑승 인원이 낮 시간에 출근이 지나거나 퇴근 전에 그 낮 시간에는 거의 한 70% 80%가 탑승객이 줄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코로나 확진이 막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낮 시간에 차량이 더 많고 신호를 가지고 큰 사거리 한 번에 지나갈 걸 두 번에 세 번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교통량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제하고 낮 시간에가 들리는 말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승객 그 감소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임금을 못 받는 거거나 또는 그 기간을 더 일정하게 해가지고 나눠서 받는다 이런 약간의 그 걱정스러움들이 지금 주변에 경기도권이나 지방권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나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최대한 이제 자제들을 하고 있고 잠시 한두 주 멈추는 이런 정도의 이제 지침 각종 정부 대책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온 것들의 거의 다수들은 일반적인 이제 정규직 기준의 이런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노동산법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이 대책에 아주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들은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노동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고객집에 갔었을 때 이 고객들이 자가격리자인지 어떤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것을 더 넓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긴 한데 정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고객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제 설치 요청이 와가지고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이제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스캔 찍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구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대구 요즘 난리인데 잘 아시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이제 부모님 댁에 대구에 갔다 와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해 주는. 두 번째 심각한 거는 이 일들이 현재 급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생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전무한 게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기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저희들 뭐 판단이고 다만 조건을 좀 마련해달라 차별 없이 이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뭐 안 쓰고는 다니질 못하니까요, 요새는. 안녕하세요. 관공서 같은 데서는 아예 출입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무슨 복지관 이런 데는 아예 지금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하지만 저희 뭐 생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택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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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메시지에 아예 처음부터 문 앞 아니면 경비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는 건 같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제가 누군가한테 바이러스가 옮겨서 제가 혹시 옮길까 봐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감사하다, 수고한다 이런 거를 보면 더 힘이 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건물 폐쇄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회사가 폐쇄되고 막 이런 데들. 뭐 오늘 폐쇄가 됐는데 물건이 와 있는 거죠, 배송 물량이. 그럼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이런 지침이 제때제때 안 나오는 거죠. 마스크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소독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수업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럼 어머니 우편함에다가 교재 넣어놓을 테니까 매일 집중해서 교재 풀도록 좀 지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기본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수업한 회원들 관리한 걸 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게 되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생계가 걱정이죠. 대체로 이제 교재만 넣고 수업을 이제 안 받겠다고 하시는 회원들이 많아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진정 기미가 없으면은 이번 달 지나면 폐회로 이어질 걸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학습지 교사들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또 반토막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매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죠. 회사에 마스크랑 손소독제 그리고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거의 한 달 동안 회의 중이라고 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진짜 거의 콜이 한 70% 이상 없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7시 반부터 6시까지 일을 했는데 3건을 탔어요. 한 건도 없어서 지하철역에 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 강남에서 그것도. 예, 이제 1월, 그다음에 2월, 요번 달인데요. 한 3분의 1 정도. 두렵죠. 다들 다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내일부터 또 폐쇄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또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좀 막막하긴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나요? 죄송해서 안 오면은 취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잡은 것도 있고요. 네, 이왕 한 거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 타야죠.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영업 하시다가 뭐 망해서 오시든가 아니면 퇴직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보료로 대리기사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 변호사님 안타깝습니다. 아무튼간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인데요. 네. 자,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딱 보니까 일단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라는 정보도 없이 가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이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주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에 보면은 배달 노동자에게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상 어떤 미비한 점이고 향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확진자 동선 내지는 거주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요새 택배 노조나 라이더 유니언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법률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상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도급인이 수급인이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다. 네, 이런 판결이 있거든요. 이런 판결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정보를 가급적 취득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확진 환자인 줄 나중에 알았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확진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도 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더라도 유급 휴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자체에 신청하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네. 향후에 감염병 예방법상에 유급 휴직 대상을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지금 보니까 아까 지장이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약된 회사나 정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 회사 지원은 그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은 현재 지금 대책상으로는 생활지원비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저는 아쉬운 점이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업 지원과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속하는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분들 역시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생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임대료의 인하분을 50% 지원해 준 거 좋은데 예를 들면 임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으로 자영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네. 그 콜수가 줄어들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결제 건수가. 거기에 준해서 일부 또 지원해 주는 게 형평에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다른 네네. 노동자들 사연도 많죠, 지금. 네, 저희가 네. 사연 좀 읽어드리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계약직인 A씨의 사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돼서 직원 감축을 진행 중인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근무 시간 감소로 인한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권고사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본급 기부 또는 반납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대신 동의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지 기본급 반납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급을 반납해라. 이건 뭐 굉장히 부당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 최근 사례가 화제되는 거. 네. 코로나19 걸리면 중징계하겠다는 작업장들. 예, 예. 이거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고의로 걸린 것도 아닌데. 맞아요. 실은 그렇습니다. 예, 요거 누구든지 이런- 감염되고 싶어서 이런 감염된 사례도 사람 없죠. 지금 혹시 점수 들어오나요? 지금 감염이 확인되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사례는 있는데 실제로 징계가 된 사례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 회사도 그건 철회한 이미 바가 있습니다. 언론의 지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 더 보면 애국에 갔다 왔더니 너 무조건 쉬어 2주간. 그러면 유급휴 가냐? 네. 했더니 그걸 답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역시 외국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2주간 사실상 강제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분이 증상도 없고 자가격리 통보도 받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노동법적으로 휴직 명령이라고 봐야 휴직 됩니다. 명령. 예. 문제는 이런 사람의 감염 가능성을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면서 출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휴업을 할 때는 반드시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요즘은 약간 꼼수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그 유연 근로제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 며칠 쉬어라. 근데 그걸 연차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 없나요? 실제로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사례인데요.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하면서 연차 휴가 처리를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시기 지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다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동시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지금 사실 걸린 사례는 없다고 하던데 네, 네. 혹시 출퇴근길에서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감염이 되면 이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아유, 코로나19로 사실 인해서 쟁점이 많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 것처럼 지금 직장마다 이것도 난리거든요. 저희가 한 번 재택근무도 더 많이 하고 모시고 있고. 얘기를 나눠봐야 일가 되겠어요. 사람 사무실에 최종현 변호사님 한 번 더 모시는 것으로.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내일 6시에 봬요.